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뉴스 인터넷 신문인데요. 2019년 6월 28일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그 부동산의 가격의 그 폭발적인 그 상승을 가져오는 그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만 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다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는 뉴스인데요. 2019년 6월 28일자고 내년까지 풀릴 토지보상권 40조 집값 상승 내관되나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고요. 유동자금 투자처 없이 문턱 낮은 부동산 몰릴 가능성, 김현미 시장 다시 과열되면 언제든지 강력한 조치 취한다. 박성환 기자님께서 하셨고요. 내년까지 40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서 부동산 시장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엄청난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 길을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시장을 흔드는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지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40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측했고요.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광역급 급행철도 GTX의 대규모 교통망 신설 계획으로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대규모 토지보상권이 풀리면 이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서 서울 강남 지역이 개발 지역으로 주변 땅값이 집값이 들썩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29조 9천억이 풀렸습니다. 토지보상금의 약 37%, 약 38%인 11조 3천억 원 가량이 부동산 거래에 다시 쓰였습니다. 약 거의 40%가 쓰인다는 소리네요. 또 지방에서 풀린 보상금 중 약 8.9%, 대략 10%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땅값에 집값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약 얼마가 50%가 거의 된 거네요. 예. 근데 여기 뭐 지방 혁신도시에서 그때 당시 10조 원이나 있다. 그때 당시 그 여기 혁신도시에서 풀린 그 돈도 혁신도시로 더 많이 한 40%가 풀렸겠죠. 그리고 한 10%가 저기 쉽게 말하면 서울로 올라갔겠죠. 근데 쉽게 혁신도시에서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서울은 더 폭등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요. 다시 읽어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29조 9천억이 풀렸습니다. 토지보상금이 37%, 약 38%인 대략 40%인 11조 3천억이 가량의 부동산에 다시 쓰이겠고요. 또 지방에서 풀린 보상금 약 9%, 약 대략 10%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땅값이 집값과 건드렸고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과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조성 당시에도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에 유입되며 주변 땅값을 상승시켰고요. 내년에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토지나 주택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은 고강도 규제 정책의 여파로 영향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것은 그 전문가들이 그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이런 멘트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엄청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뒤나 2년 뒤에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 자기가 피해 나가려고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 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양비론이거나 양다리, 저는 양다리라고 합니다. 기자들은 항상 이렇게 양다리를 칩니다. 이 기자분한테 좀 미안했네요. 은행권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공시가격 인상, 세금 강화 등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과 일관성 유지가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하강과 국면 각종 규제로 인하여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더라도 시중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시장과 과열이 나타나며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김 장관은 금리 인하와 시중 유동성과 과잉 우려와 관련해 대출 규제 정책을 펼쳐 주택시장에 과도한 자금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 보상이 아니라 리츠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함영재 직방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라며 금융이나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십 조에 달하는 토지보상금 유동성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함 랩장은 정부의 수많은 규제가 갖고 이른 시중 유동자금이 가장 안전하고 문턱이 낮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며 상기 신도시 공급과 각종 개발 계획으로 시중으로 유동자금이 언제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미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는 마감 쳤는데요. 이 기자분이 그 양다리를 걸친 거잖아요. 오를 수 있어요. 그러고 안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99% 오른다에 그냥 배팅합니다. 세상에는 뭐 이제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1% 그냥 빼고 99%로 저는 그런 거거든요. 이 지주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봐봐요. 어떤 지구역에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는 투자자 토지가 있고 어떤 토지가 있습니까? 원주민 토지가 있어요. 그럼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그 요건을 맞추죠. 근데 요건을 맞추기가 사실상 토지는 지금 저 농지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그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농지원부라든지 내가 농업입니다는 것을 서류 요건을 맞춰요. 이건 취득하기 위해서 맞추는 건데 실제로 그것을 내가 양도세 계산할 때 써먹으면 어떻게 써먹으면 세무서는 그렇지 않죠. 이게 자 농관원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증명서 발급해 주잖아요. 그거 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도 발급하고 이거 다 형식이에요. 형식이고 그냥 와서 매니큐어 바르고 이게 버버리 고고 전혀 벤치 끌고 오고 쉽게 말하면 매니큐어 바르고 농사 안 질 것 같은 사람 아주머니가 와도 나 농사 지어요 서류 작성해서 농업계획서 쓰고 제출하면 다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건만 갖추는 것 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취득한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내가 농사 지었다라고 저 이장한테 맞추고 해서 다 통장에다 돈 찍고 뭐 이렇게 다 맞추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양도세 계산할 때 그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서 하면은 어떻게 된다? 세무 공무원은 직접 나와서 정말 당신이 진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지었으면 과감하게 뺏어버리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토지를 받으면 그 투자 성향 때문에 그 인근의 토지를 인근의 토지도 살 수 있고 멀리 토지를 살 수 있는 이게 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 예를 들자면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에 토지를 투자한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 그 돈을 만약에 자기가 1억 주고 받았는데 토지 보상으로 3억을 받았다. 그러면 3억의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강주 땅을 살 수도 있고 담양 땅을 사버릴 수도 있어요. 또 인근 혁신도시 근방을 살 수도 있고. 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식도 한다면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뭐 잘 나가는 뭘 살 수도 있겠어요? 금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죠? 가상화폐도 살 수 있겠죠. 꽤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왜 사냐면 이게 간단해요. 논리가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벌었어. 그러면 나는 2억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원금은 1억을 회수를 했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기한하게 새로운 차 한 대 뽑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가상화폐에 써요. 그 가상화폐 이거 빵원 처리해도 이거 날라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동산 사무실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꽤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을 저는 이제 가상화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실물이 없다라는 것을 보는데 그분들은 실물이 있건 없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이미 여기서 수익을 회수했어. 그래서 이 돈은 2천만 원은 날려도 상관없다. 빵원 처리해도 상관없다. 왜냐면 여기서 이미 벌어버린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놓고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그냥 날린다 이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해줬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주민들은 내가 온 직업이 농사 짓는 사람이야. 근데 내 나이가 아직 60이야. 내 나이가 아직 55세야. 여기 혁신도시에서 보시면 저 농업인이라고 제 고향에 가면 농업인들이 다 60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 여기 혁신도시에서 봐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하시는 분인데 골프 칩니다. 골프. 근데 그분도 벤치 몰고 다니시고요. 배과수원 하시더라고요. 근데 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골프 치고 본인 말로는 짝대기 친다고 그러시네요.
짝대기 휘두르신다고 골프 친다는 말씀도 그냥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농사 짓는데 그거 해서 뭐 힘드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보이게 그러셨는가. 처음에 대화할 때도 짝대기란 말을 해서 얼른 못 알아먹고 먼저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이 보상을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원래 그분들은 뭘로 돈을 벌었어요. 물론 배로도 돈을 벌었는데, 배로도 배농사로도 버는데, 말씀이 배농사 고생 뭐 엄청 하신대요. 그러면서 실제 돈은 뭘로 벌었어요? 땅으로 왕창 버신 거예요. 이번에 지금 광주 안동은 고속도로 된 거에서 저희 토지 보상을 많이 받으셔서 제가 토지 중개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중개를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원주민이라 정말 평당가 낮는 것만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원주민이라. 그래서 저기 이제 저희가 중개는 못하고 다른데 봉황 쪽에 사신 것 같아요. 저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제가 하여튼 좀 역량이 못돼서 못 사드려서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가 돈을 못 벌어서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든 다른 분한테 통해서 사신 것 같은데,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떠신 분입니까? 원주민들은 있잖아요. 나중에 그걸 계산을 해요. 어떤 걸 계산을 해요? 땅을 사지 않으면 양도세로 뜯긴다니까요. 양도세로. 내가 원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야. 근데 양도세 왕창 물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 세금 내는 건 무지하게 싫잖아요. 그리고 땅을 덜어 사놓으면 땅은 무조건 가격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도시 만약에 내가 시즌2 만약에 혁신도시에서 지금 여기 산젤이 지금 한정공대 부지 있죠. 거기 토지보상금 받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자들은 아까 그쪽으로 광주로도 뺄 수 있고 있는데 거기서 사신 분들은 혁신도시에 있는 여기 뭐 월산이나 요런 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못 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봉황면 있죠? 봉황면에 이쪽에 가서 뭐 죽성리라든지 봉황리라든지 조금 더 혁신도시에서 3, 4, 5km 떨어진 데 있죠? 그냥 삽니다.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그냥 튀어오릅니다. 뭐 이게 뭐 절대농지고 뭐 필요 없이 그냥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타이밍은 그때입니다. 이게 현재 혁신도시에서 토지 가격이 2번 오를 타이밍이 있는데요. 한 번은 언제다? 한정공대 토지보상금 풀릴 때, 그 다음에 시즌2 해서 토지보상금 풀릴 때, 그때 가격은 2번을 요동을 칠 것이다. 여기 지금 기자분께서 양다리 걸쳤는데, 저는 만약에 그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그 GTX 보상금 해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40조 보상금이 풀리잖아요. 20조는 어찌됐든 간에 주변 토지나 아파트로 싹 흘러간다고 저는 봅니다. 안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토지보상금, 토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억이나 3억 주고 샀는데 10억 이렇게 보상해줬다고 쳐봐요. 1억짜리나 뭐 2억짜리 예를 들어서 외지차 한 대 뽑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땅 사죠.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 안 살 것 같아요? 안 살 사람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100% 오른다에 100%는 아니고 하여튼 99% 오른다에 배팅합니다. 저는 그래서 토지 투자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카페 공중개사 010-727-4080 임동성 분으로 연락 주시고요. 토지를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010 그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매물 접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토지 관련 이런 상담, 부동산 관련 상담, 부동산 관련 정보 이런 것 좀 아시고 싶으시면 저희 구독해 주시면 제가 부동산 매물 물건도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요. 부동산 신문을 읽어주면서 투자할 수 있는 흐름을 좀 언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계속 개인 강연이나 뭐 칼럼 형태로 지금 계속 나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 구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홍보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